전북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18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북도는 감염병 관리기관 4곳을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 70개를 확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 의원들의 해당 행위와 비의 의혹을 조사해온 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고창 90호와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8일 폐장했습니다. 올해 90호와 동호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만 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9%가량 줄었습니다. 지난 18일 한 선박 제조 공장에서 충전 중이던 태양광 청소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코로나19 표본 감시 환자 수가 6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8월 2주차인 18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19일 전염병 대응을 위한 관계부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 등 감염병 관리기관 4곳을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 70개를 확보했습니다. 또 65세 이상 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공급은 현재 어려움은 있지만 이달 마지막 주부터는 치료제 이용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읍시 의원들의 해당 행위와 비위 의혹을 조사해온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가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의원들의 자질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성 조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어린이집. 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 10월 돌연 문을 닫았습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로 운영 정지 1년 처분에 벌금형까지 선고됐던 겁니다. 어린이집 대표는 다름 아닌 민주당 소속 현직 정읍시의원이었습니다. 선거 운동 때문에 한 번씩 밖에를 나갔는데 그때 이제 교사가 있었어요. 그 교사에게 계산해서 급여도 더 줬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연가 처리, 휴가 처리를 했고. 같은 당 소속이었던 또 다른 시의원은 불법으로 흙을 쌓은 의혹과 이권 개입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 등으로 민주당 지역위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기자회견에 의해서 무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이미 했습니다. 사토 처리의 이권 개입 등 금지 위반, 고소, 고발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의회 윤리위원회 조사 심의하도록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를 몰다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시의원. 또 성희롱과 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 등이 제기된 민주당 시의원도 지역위 차원의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K시의원은 교통사고 미조치 혐의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보류된 징계가 처리될 예정이며 B시의원의 경우 성희롱 등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정치 보복성 조사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경선 때 현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을 지지하지 않은 기초의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자기한테 추모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승엽 의원 운동했다고 지금 복수를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지역위는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론과 다르게 여러 번 기표한 의혹이 있는 시의원 2명의 경우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복을 위한 조사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과열됐던 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경선의 후유증이
정읍에서는 아직 해소되지 않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고창 90호와 동호해수욕장이 지난 18일 일제히 폐장했습니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90호와 동호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2만 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9%가량 줄었습니다. 고창군은 찜통더위와 많은 해파리 출현 등으로 인해 방문객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지난 18일 정오쯤 김제시 공덕면의 한 선박 제조 공장 야외에서 충전 중이던 2톤 규모의 태양광 청소선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청소선과 그 옆에 있던 공기 부양정 등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4억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태양광 청소선이 과하게 충전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9일 새벽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태풍이 지난 뒤에도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19일 새벽 3시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에서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해상으로 북상할 전망. 20일 오전에는 제주도 서귀포 남남서쪽 해상, 20일 밤에는 전남 흑산도 남남동쪽 해상을 지나 21일 오전 충남 서산 인근 해상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발달할 시간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태풍 상공의 이 따뜻한 고기압이 태풍의 깊이 있게 발달하는 것을 저해하면서 우리나라로 오면서도 태풍의 발달을 계속해서 저해하는 상황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20일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일과 21일 부울경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특히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대 10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0일부터는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백사장이나 방파제에서는 너울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에도 더위는 꺾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태풍이 열대 해상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까지 끌어올려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오더라도 기온 하강이 어렵고 야간에는 특히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야간 기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9일 기준 부산에는 한 달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열대야도 25일째 지속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운 상황. 20일과 21일에도 부산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이상,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으로 예상돼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과정에서 더 빠르게 약화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기차 지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에 이전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19일 전기차 충전 시설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지하 충전 시설의 지상 이전과 또 공동주택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도는 전기차 지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려는 공동주택 40곳에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정부의 화재 안전대책과 연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계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이후 전북 정치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결과 이재명 전 대표가 90%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또다시 당대표에 선출되고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회 전북 출신의 한준호 의원이 당선됐다고 합니다. 전북 출신이 민주당 지도부에 진입하기는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20여 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에서 한준호 의원의 당선과 김민석 의원의 1위 당선은 향후 전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김민석, 한준호 의원 민주당 지도부 진입 과정에서 전북 정치권과 권리당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비중 확대로 전북이 민주당 지도부 선출을 좌우할 힘을 갖게 됐다며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분수령이 된 전북 지역 경선 결과는 달라진 전북 위상을 잘 보여줬다는 것이 민주당 내 안팎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생후 2달이 넘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가운데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남원시는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에는 동물 미등록과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물 등록뿐만 아니라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연습이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4일 별관 공연장에서 국가 비상사태 대비 공무원 대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올해 을지연습에 앞서 실시하는 위기관리 대비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읍시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 70건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사업은 정읍천 핫플레이스와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농촌 유아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서남권 소아외래 진료센터 설치 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